그리고 사실은 대법관 오늘 청문회인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처럼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몸싸움을 심각하게 벌리고 또 어떤 분들은 펜스를 좀 넘어가고 공식 K석상에서 대법원장을 보니까 벌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쇼를 한 게 아니냐. 이것은 마치 무슨 폭도처럼 이렇게 제1야당 의원들이 어떤 항의성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예 지금 투쟁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을 했어요. 근거 없이 한 얘기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청원에 가가지고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이 3차 가해 아니냐고 똑같이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맞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강원 홍천횡성 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외부적 요인 그 시스템의 문제 다 있습니다만 그중 원인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 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국민적 이슈가 됐고 또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는 질문에 먼저 답을 주시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고등부장 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찾아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사안은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는 건. 예,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험칙에 비춰왔을 때 대법원장이 그 사안,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에게 탄핵을 기억할 그 사항을 탄핵으로 인하여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기억할 수 없었다. 이 진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후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경험칙상 후보자에 대해서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에 윗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가장 큰 어른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에게 고언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 사법부의 위기거든요. 사법부의 위기 어디서 시작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1차 거짓말, 탄핵 운운한 1차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2차 거짓말 뭐라 그랬습니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근데 후보자님 아세요? 이것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변명을 사실로 믿는 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이런 대법원장이 굉장히 창피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동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법관 오늘 청문회인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처럼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후보님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대법원장 출근 차량 맞고 거의 무력 시위하다시피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몸싸움을 심각하게 벌리고 또 어떤 분들은 펜스를 좀 넘어가고 또 뭐 보수 유튜버들하고 일부 지지자들이 뭐 심하게 몸싸움도 하고 대법원장에 욕설을 퍼붓고 이제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국민의 모든 비판을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온당한 온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맞듣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따지면 될 일을 이렇게 다수가 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대법원장이 헌법에도 반하고 또 사법부에 독립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를 하고 있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 내용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갖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의 그런 특히나 이제 부분이 당일날 뭐 야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법원장을 보니까 벌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성추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불법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판단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벌레까지 표현하는 게 이게 행태가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술에 취한 것보다 더 독한 게 승리에 도취되는 거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재보선 승리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는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날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주 권한대행이 지금 대표 출마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벌린 게 아니냐. 그렇다면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쇼를 한 게 아니냐. 그걸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런 판단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는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민의의 대변자이시고 뭐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거짓말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표명 안 하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항의 방문차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다만 그것을 평가할 때는 적어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에게 호도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정당한 정보의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경찰이 설치한 펜스에 국회의원 누구도 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달려들었다?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을 보시면 극히 2-3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폭도처럼 이렇게 같은 타당, 제1야당 의원들이 어떤 항의성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께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중히 유감의 뜻을 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행위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대법관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어봤을 뿐인 거고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언론에도 펜스를 넘어가고라는 표현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다른 당의 대표
행위에 대해서 뭐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보를 한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건 의원님께서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이제 제가 간단히 뭐 직접 일부 의원들은 출근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어떤 내용 뭐 야 김명순 내려 뭐 이렇게 한 것처럼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대해서 그 근거에서 신동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각되고요. 되어 있다니까 이게 되어 있고. 내가 읽은 거예요. 예. 기사를 읽은 거니까 그대로 읽은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거가 뭔지를 제가 물어봐서 그 기사를 갖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의견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하면 될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예, 지금 저 발언 기회는 송기현 의원님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딴 분들이 동료 의원이 저 발언할 때는 예, 사실은 뭐 천 후보자와 관계없는 대법원장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먼저 국민의힘에서 먼저 대법원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거론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슨 근거로 했냐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얘기하니까 무슨 언론 보도 나왔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뭐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여러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4월 23일자 보도에 보면 그때 아시아 경제도 똑같고요. 여기 보면 한 10여 명이 차량 앞으로 돌진했다. 배현진, 배준영 등은 의원 등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넘어갔다. 둘 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는 50여 명이 몰려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조선은 20여 명이라고 더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언론들에 대해서 혹시 정정 보도를 한 것이 요청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뜬금없이 주호영 대표 얘기를 하느냐, 왜 정치적 발언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언론들의 한겨레 신문을 보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항의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한 비대위원이 얘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A에서도 2달이나 지난 이슈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몸싸움을 하니까 무슨 특별한 정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나오면서 더 세게 투쟁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게 그럴듯한 얘기였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거 없이 한 얘기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인식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관 후보로서 제가 적시했듯이 또 다른 허위 답변의 내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질의 거짓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동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항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또 국민의힘의 권한대행의 어떤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인사청문회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정확히 그 현장에 바로 제가 뒤에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물론 차를 막고 하는 부분은 원내대표 수석하고 2-3명의 의원이 더 있어서 차를 막으려는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경호원들에 의해서 다 막혀가지고 차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서 소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이제 우리가 9시 10분에 면담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아무도 들여보내진 않으니 문을 열어달라 하고 하는 그 소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면담 약속이 되어 있는 의원들이 다시 들어갔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에 가가지고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이 3차 가해 아니냐고 똑같이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맞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자리가 정대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